이러한 그리고 그 정신과 육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윤리학적인 문제가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뭘 알 수 있는가, 또 그 참과 거짓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디고, 또 인간이 인식하는 알을 알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인식론의 문제가 되고, 셋째가 윤리학, 참된 그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 그 가치론적인 거죠. 그리고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다 또는 시원찮은 사람이다 할 때 훌륭한 사람이니 시원찮은 사람이 하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 산다는 것은 행위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하게 마련입니다. 자는 것도 행위고, 일어나는 것도 행위고, 학교에 출석하는 것도 행위고, 또 집으로 가는 것도 행위고, 행위를 하는데, 행위 가운데는 해도 좋은 행위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행위가 있고, 또 꼭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해도 좋은 행위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는 건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규범. 사회 규범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관습이라는 사회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입니다. 윤리 혹은 도덕율이라는 규범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규범, 관습과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윤리 또는 도덕률도 사람이 만든 것이냐, 그게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고, 관습은 이제 오래 사는 동안 자연히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게 관습인데,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드는 것인지, 인간 이전부터 있는 것인지, 그 도덕 윤리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 윤리학의 중요한 문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윤리의 본질이 뭐냐, 이게 인간 이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윤리 현상이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윤리 현상은 여러분, 제가 아까 이것은 책이다 하는 것이 사실 판단이듯이 윤리 현상에 관한 판단이 사실 판단들입니다. 조금 알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를 나쁜 놈이라고 나무랍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이죠. 윤리 현상입니다. 도덕 현상이고, 또 불효자를 그 마을에서 고요한 놈이라고 옛날에는 멍석말을 해가지고서 마을에서 쫓겨냈단 말이에요. 그 도덕 현상이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표창을 하고, 또 그냥 열렬하던 효자 같은 것은 그 고장에서 이렇게 크게 표창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건 도덕 현상입니다. 도덕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은 본래 이게 평가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자기 불리한 것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그런 그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자연히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나오게만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그 평가하는 본성에서 윤리라는 게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도덕적인 그 평가 가운데는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시집을 두 번 가면 안 된다. 옛날엔 그게 옳은 도덕률도 통했지만, 현재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두 번 가도 괜찮고, 세 번 가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남자는 처벌둬도 괜찮다. 옛날엔 그래. 옛날 양반들은 두 번만 있으면 처벌 많이 둬도 괜찮다. 근데 지금은 그건 옳지 않죠. 그래서 도덕률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는 그냥 옳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되던 것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윤리규범이라는 것은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면은 한때는 옳던 규범도 옳지 않은 규범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게 옛날에 조선 왕조에서는 과부는 절대, 특히 이제 과부라는 게 그 남편이 죽은, 그러면 청산과부면 젊었을 때 여자가 그렇게 과부가 됐는데 그걸 못 가게 했단 말이야. 예? 과부가 또다시 결혼하는 거를 본인도 아마 그거 싫어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거 싫어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결혼을 함으로써 더 문제가 없고 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집안에 오히려 도움을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평가 구조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과부가 다시 시집을 안 감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아마 혜택이 더 컸을 겁니다. 그 구조 속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그렇지 않으니까 변한단 말이야. 그런 도덕률이.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우리가 말하는 도덕률이라 그런 거는 항상 이렇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이 도덕 현상은 이렇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인간에게는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고 해야 할 행위가 있다. 아까 말했지만은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그 인간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할 것 같으면 그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해서 옳은 행위, 바람직한 행위만 하면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사회가 잘 된다. 이런 관계 때문에 해서 안 되고 해서 되는 행위에 급을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관계는 천차만별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덕률 또는 윤리의 객관적 근거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객관적인 타당성,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타당한 그런 그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윤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그 시대, 그 사회에 맞는 윤리가 있다. 그건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시대, 그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늘 타당한 그런 윤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윤리학의 문제의 하나의 어려운 하나가 됩니다. 각 시대마다 변하는 도덕률은 분명히